6월 26일입니다. 같이 공부한 지 이제 2주차이고요. 지금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를 통해서 특정 URL에 있는 코드를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을 봤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예제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 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웹툰 메뉴 안에 요일별로 웹툰이 있죠. 일단 월요 웹툰. 자, 월요 웹툰의 주소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화요 웹툰, 수요 웹툰, 목요 웹툰. 자, 이 웹툰 페이지의 주소를 모아놓고 보면은 실제 웹페이지는 몇 개? 그쵸, 한 개죠. 왜냐면 물음표 이후는 다 변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웹 프로그램에 변수값만 요일별로 바꿔주면은 이제 웹툰 목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요일 이름이 지금 영문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처럼 반복 돌리면 되죠. 자, 샘플로 코드를 잘 가져오는지 요 월요 웹툰에 대한 것만 복사해서 우리 예전에 했었던 첫 번째 예제 중에 심플 HTTP 클라이언트, 이게 가장 첫 번째 예제였죠. 여기다가 주소만 바꿔서 해볼게요. 이때는 그냥 가져온 컨텐츠 출력만 했지 뭐 특별히 코드를 추출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HTML 코드를 잘 가져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월요 웹툰으로 주소 바꿔놓고 모두 실행을 할게요. 자, 이 예제는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이제 쭉 출력을 하고요. 여기 sample.txt라고 해서 그 코드를 텍스트로 저장도 했어요. 얘를 sample.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파일 열었을 때 다 시커멓게 나오죠. HTML인데도 불구하고 다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파일의 확장자에 반응을 해요, 기능이.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어서 일단 저장을 하지 않는 아무 기능도 제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항상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 확장자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HTML로 바꾸면 색깔 다 바뀌잖아요. 그죠? 자, 지금 여기 코드 나오는데, 어라? 보세요. 제가 지금 가져온 페이지의 주소는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HTML 코드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가져왔는데, 막상 갖고 온 거 보니까, 뭐야, 바디 안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바디 안에 아예 내용이 비었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크롤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쵸? 바디 안에 뭐가 없죠? 개발자 도구로 열어볼게요. 개발자 도구로 열면은 여기 바디 안에 뭐 되게 많아요. 그쵸? 바디 안에 div id 루트라고 있고요. div id 루트라고 있고 그 안에 id 랩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바디 안에 div id 루트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류의 페이지가 은근히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외주 작업하느라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생긴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도 지금 개발자 도구 열어서, 얘는 나오는구나.
보면 여기 클래스 이름 같은 거 자체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얘는, 이 사이트는 클래스 이름 자체가 페이지 열릴 때마다 바뀌어요. 랜덤으로 만들어요, 클래스 이름. 그럼 수집 자체가 굉장히 빡세죠. 클래스 이름이 매번 랜덤으로 바뀌는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 크롤링은 난이도가 진짜 힘들어요. 일전에 제가 그 웹페이지가 동작하면서 그 화면에 보여질 코드를 스스로 만들어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면 그게 가능해지는데,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면은 HTML 자체는 코드가 1도 안 들어가요, 진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HTML에 들어갈 내용을 얘가 생성을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열어보면 이제 어디 볼 테면 봐봐 그런 식으로 짜요. 자신 있으면 봐봐 그런 식으로 짭니다. 어차피 웹은 마우스 우클릭하면 소스를 열람할 수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못 알아보게 짜는 거야. 모든 주석과 줄바꿈 다 빼버리고 한 줄로 다 짜는 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게 요즘 웹 개발 기술 유행이에요. 근데 리액트라고 하는 기술을 쓰면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네이버 웹툰을 수집하려면 리퀘스트 객체로 가져오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 똑같이 가져오는 거니까, 소스북이 했을 때 나오는 걸 똑같이 가져오는 거니까 저거를 통해서 가져오면 안 되고,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나오는 걸 가져와야 돼요. 여기 개발자 도구에 이 엘리먼트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근데 리퀘스트는 이거는 못 가져와요. 이거는 웹 브라우저가 실제로 동작을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크롤링 기술은 뭔가 새로운 뭔가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셀리니움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셀리니움은 사실 파이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제공을 해요. 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자바스크립트 또 이 셀리니움을 지원을 하고, 자바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C++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셀리니움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크롬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크롬 드라이버.exe 뭐 이런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이제 제어를 해요. 이 크롬 드라이버.exe는 실제 크롬 웹브라우저를 제어를 해요. 이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은 1. 특정 페이지 접속, 2. 엘리먼트 코드 가져오기, 3. 특정 요소에, 여기서 말하는 요소라는 거는 인풋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가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요소이죠. 특정 인풋 태그에, 특정 요소에 키보드 입력 보내기. 네 번째, 특정 요소에 마우스 클릭 보내기. 뭐 이거 말고도 자바스크립트 코드 강제 실행.
이걸 강제 실행시키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스크롤 발생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개월 차에서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미리 선행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행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면은 사실 그 크롤링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공부 안 했을 때며 그러니까 요 5번 기능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좀 생소한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웬만하면은 좀 안 만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파이썬보다 공부할 양이 많아요. 이제 제가 다뤄본 적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얘가 요즘 웹 개발자들한테 가장 유행하는 언어예요. 사실 자바는 한물 좀 같고. 자, 뭐 어쨌건 뭐 이거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chromeDriver.exe라는 파일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이 chromeDriver.exe가 크롬 버전에 따라 새로 받아야 돼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를 정말 자주 해요. 한 1, 2주에 한 번씩은 해요. 자, 여기 넘어가 될까요? 네. 자, 지웁니다, 화면. 자, 요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인터넷에서 크롬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하면 자, 크롬 드라이버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와요. 보면은 크롬 버전에 따라 이렇게 다운받아야 되는 파일이 달라요. 그럼 이제 내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크롬 메뉴에서 도움말 메뉴 밑에 크롬 정보라고 보면은 크롬 버전이 나오거든요. 자, 114.0.5735134래요. 버전도 엄청 길어. 자, 그러면은 5735 어이구야, 지금 버전 못 따라가네. 그죠? 맞는 버전이 없죠. 지금, 그러면 그나마 가장 최신 버전으로 되는 거라면 기대를 해봐야 돼요. 여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매번 버전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서 다운받기 좀 귀찮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셀레니움, 웹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고요. 크롬 드라이버는 셀레니움과 크롬 브라우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를 매번 우리가 다운받기 힘드니까 파이썬 스스로 크롬 드라이버를 내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라는 패키지를 까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번 아까 그 사이트 가서 내 크롬 브라우저 버전 확인해서 버전에 맞는 거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자, 여기 달러 표시 나오는 거는 실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pip 명령으로 설치하는 거죠.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터미널 열어서 여기서 설치하라는 거지. 이거 코딩하지 마세요.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그 다음에 또 pip 인스톨, 빼기 도개, 업그레이드, 셀리니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얘는 당연히 가져와야죠. 그리고 셀레니움 패키지 안에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걸 하나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얘가 순식간에 그냥 눈에 확 뜨진 않죠.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크롬 드라이버를 통해서 크롬을 띄우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가동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셀리니움 웹드라이버.support.ui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웹드라이버 웨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대충 무슨 기능인지 그냥 찍어보자고요. 일단은 웹드라이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크롬을 제어하는 애잖아요. 크롬 제어기라고 명명합시다. 자, 그 다음에 wait이라는 얘기는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가 초기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리니움은 우리가 원하는 HTML 요소를 추출할 때 이제 몇 가지 방식을 지정하는데 그 방식의 이름을 그 프로퍼티로 갖고 있는 객체가 이 by라는 객체예요. 이 by.css 셀렉터인가? 뭐 그 값을 써서 지금 우리한테 친숙한 방식으로 요소를 수집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가져온 요소 분석해야 되니까 BS4 필요하고 판다스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ime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시간을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녀석의 주요 기능은 렉을 걸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수행하는 코드는 실제 사람이 웹브라우저 쓰는 거랑 비슷한 코드이기 때문에 실행이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그냥 실행시키면 결과 바로바로 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A라는 코드가 있고요. B라는 코드가 있고 C라는 코드가 있어요. 자, A라는 코드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고 이제 B라는 코드를 실행하는데 얘가 우리가 지금 했던 것 중에 메일 발송이라고 칩시다. 메일 발송할 때 시간 좀 걸렸었죠, 우리. 한 3초 정도 걸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 메일 발송을 지금 이 파이썬이 메일 발송을 하는 게 아니라 셀레니움이 한다고요. 셀레니움을 통해서 이제 크롬한테 메일 보내라고 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파이썬은 시킬 거 시켰으니까 3초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동작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강제로 렉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이 끝날 때까지 파이썬이 지나가지 않고 기다리게끔 해야 돼요. 그걸 처리하는 기능이 타임 패키지예요. 이 타임 패키지 안에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쓰면은 특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렉을 걸 수 있어요. 그래야 웹브라우저의 화면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화면 다 뜨지도 않았는데 막 크롤링 한다. 그러면 가져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로딩이 순식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가동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점 인스톨 요거 한 줄 코드 실행하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 맞는 그 크롬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웹드라이버.chrome 이라고 하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객체가
크롬 브라우저 자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이 메서드는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게 초예요, 초. 크롬 브라우저가 가동을 해서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 최대 5초까지 대기.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하면 아마 제 반대쪽 모니터였을 것 같은데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하나 뜹니다. 이때의 특징은 크롬이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 뜨면 이거 쓰지 마세요. 웹서핑 하고 싶어도 이거 표시되면 쓰지 마세요. 그럼 파이썬 코드 엉켜요. 얘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요일별 웹툰 목록을 가져올 건데 URL을 일일이 다 접근해서 확인해 봤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다음에 최근에 매일 웹툰이라는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특정 요일에 연재하는 게 아니라 작가같이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웹툰들이 있어요. 얘는 유료 결제 다른 데보다 비싸더라고. 자, 요 값을 이 탭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하면은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가 바뀌는 거니까 요만큼 반복 돌면서 이 페이지에 방문하게 할 거예요. 자, 코드를 일단 제가 좀 잘라내기를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또 확인하면서 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파람수를 가지고 반복을 돌렸어요. 그럼 이 P는 요거죠. 얘가 P가 되죠. 그래서 이 네이버 웹툰 URL에다가 이 P 값들을 각자 세팅해서 일단 URL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아이고 URL을 확인해 봅시다. 특정 요일에 대한 네이버 웹툰 페이지입니다. 일단 이것만 실행하면 요일에 해당하는 URL을 쪼르륵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URL을 뒤에 지금 크롬 떠 있죠? 뒤에 크롬 떠 있죠? 이 URL을 이 크롬한테 보낼 거예요. 자, 드라이버가 크롬 브라우저 자체라 그랬어요. driver.get 하면서 URL을 줍니다. 페이지 이동할 때마다 1초씩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반복문 안에서 페이지가 지금 8개가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이 크롬 브라우저가 화면이 8번 바뀔 거예요. 둘. 자, 저 지금 손 안 건드려요? 제가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돌아다녀요. 지금 여기서는 요 바이 객체는 지금 안 쓰네요. 얘는 요 예제는 뺍시다. 자, 그러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 화면상에 보이는 그 코드,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코드를 추출할 때는 이 드라이버, 우리가 개발자 도구로 열었을 때 나오는 코드라고 그랬어요. 그 코드가 driver.page 소스예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r.text라고, 지난주까지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r.text라고 취득했잖아요. 그게 크롬 드라이버를 통해서는 driver.page 소스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HTML 코드를 그냥 쭉 가져온다고요. 이렇게. 자, 전체 코드 열어보면 아까는 바디 안에 뭐가 없었는데 지금은 코드가 아까보다 훨씬 늘어났죠?
아까는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이 코드를 뷰티풀 숲한테 보내요. 그럼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크롤링 하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솝이라고 출력을 해보면 코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수업 내용 그대로 이어가면 되잖아요. 자, 주석으로 맞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만 접근을 할 건데, 크롬 브라우저로 띄운 거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브라우저를 따로 띄울게요. 자, 이 요일별 웹툰은 디자인은 똑같아요. 자, 오늘 가져올 거는, 이제 여기, 요 웹툰 목록, 요 목록들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웹툰 목록을 갖고 있는 항목을 찍어 보자고요. 자, 여기를 취득하니까 이 목록이 다 들어있네요. 자, 요 안에, 지금 클래스 이름 되게 복잡하죠? 이 안에,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단위. 점 아이템. 아이템이라는 단위가 웹툰 목록 하나인 것 같아요. 요 안에, 이게 전체고, 그 안에 요 아이템. 그래서 요걸로 잡을게요. 요 클래스 이름 안에 점 아이템. 자, 그래서 이제 웹툰이 표시되는 목록만 추출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li 태그 단위로 셀렉트의 결과는 항상 리스트라 그랬죠. 자, 그 웹툰 리스트가 요일별 웹툰 목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스터 이미지, img 태그의 포스트 이미지 클래스 이름이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타이핑, 예제 코드 보고 따라서 타이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발자 보고 열어서 복사하세요. 본인 오타에 그렇게 자신 있는 거 아니면. 막말로 왜 나는 오타 날 일 없으리라고, 나는 틀릴 일 없으리라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그렇게 따라치세요. 여기서 복사하면 되지. 저도 제가 오타 안 날 거라고 보장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웹툰 리스트에서 반복을 돌면서 포문을 돌립니다. 자, 이 반복문은 지금 바깥에서 여기 포를 돌고 있고, 얘는 이제 요일별로 반복인 거죠. 아이고. 얘는 요일별 반복이고요. 요 리스트는 수집된 결과가 누적될 빈 리스트입니다. 요일별로 반복하고 그 안에서 웹툰 목록수만큼 또 반복을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중 반복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스터 URL을 아까 그 선택자에 의해서 가져왔는데, 자, 이 클래스가 아예 여기 웹툰의 이미지 자체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화면에는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가 아직 런칭 날짜가 안 된 웹툰들도 좀 있나 봐요. 실제로 수집해보면은 여기 안 보이는 웹툰들이 몇 개가 더 들어와요. 그런 애들 아직 포스터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그럼 if 포스터가 되겠죠. 존재하고 src 속성이 있다면 포스터가 있고 and src in 포스터 0번째 셀렉트의 결과는 항상 리스트니까 attrs 포스터 밸류는 포스터의 0번째 attrs에서 src를 취해라. 그렇지 않으면 포스터 밸류는 none 이렇게 해서 프린트 포스터 밸류 자, 이렇게 이미지 주소 이것 봐요. 이미지 주소가 없는 게 있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아이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확대를 해놨더니 잘 안 보인다. 자, 이미지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포스터 링크 A 태그니까 클릭한 거겠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새 창으로 열어보면 이제 해당을 이거 성인물이야? 다음 웹툰. 자, 얘를 이제 클릭해서 새 탭에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웹툰 쭉 이렇게 들어가죠. 목록. 자, 그래서 이제 요 포스터 링크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수집을 할게요. A 태그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이 href, 그러니까 웹툰 주소도 가져올게요. 자, 지금 이게 여기 포스터 링크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 달 전에 썼던 실습에서는 클래스 이름이 이랬어요. 한 달 사이에 클래스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웹페이지들 개발 스타일이 이런 수집되는 기술이 아무래도 좀 대중화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련한 콘텐츠 누가 그냥 크롤러로 쓱 긁어가면 여러분들이라고 기분 좋겠어? 솔직히 배가 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못 가져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코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크롤러는 코드 자체가 일회용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코드하면 불법에 안 걸립니까? 당연히 걸리죠. 당연히 걸리죠. 아, 근데 이렇게 막 교육용으로 막 가르쳐 주길래 이제 그래서 수업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코드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가져온 콘텐츠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데이터 수집할 때 몸으로 때워야 돼요. 데이터 수집하려면 다 설문지 돌리고 일일이 다 그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해요? 크롤링으로 수집 못하니까 4년에 한 번씩 인구총 조사할 때 동네 통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빅데이터예요. 그럼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설문지 드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느니 이게 낫죠.
자, 그래서 웹툰 주소 가져올게요. 자, 주요 광고 주소를 맞고. 자, 클래스 이름이 아까 이거였어요. 자, select라고 해서 또 가져옵니다. 이렇게 강사 키보드가 바뀌었는데 키보드가 좀 전혀 손에 안 익네요. 자, URL은 w.select에서 가져와요. 자, 그래서 가져온 URL이 있다면, 그리고 그 URL 안에 URL의 0번째 ATTRS 중에 링크니까 href 속성을 취해야죠. href 속성이 있다면. if문 조건을 이렇게 꼼꼼하게 주는 이유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뭔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계속 대비하는 거예요. 이런 if문의 코드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해낼 수 없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크롤링 코드를 돌려가면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런 거를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안 봐도 뻔히 예측되는 것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거를 경험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노하우라고 하고요. 그런 노하우 같은 거는 책에도 안 나와 있고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맨땅에 헤딩하면서 취득한 건데. 회사가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런 건. 자기 노하우는. 왜 가르쳐 줘? 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진급 더 빨리 될 텐데. 회사 가서 누구한테 뭐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는 경쟁사한테 영업기술 빼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회사도 자기 급여 올리려고 다들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은 진짜 기회 될 때마다 연습하시고 어디서 볼 때마다 이제 어깨 너머로 계속 습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else. 이래도 없으면은 URL value는 none, 빈값. 자, 그 다음에 또 print URL value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자고요. 또 실행합니다. 자, 쭉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앞에 사이트 주소가 없어요. 그쵸? 실제 웹툰 주소를 보면은 실제 웹툰 주소는 이건데 수집된 거 보니까 앞에 요만큼은 없죠. 같은 사이트 안에서 링크 걸 때는 요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접근할 땐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집된 결과가 이런 거라면은 요 값이 있나 없나 체크해서 없으면 앞에 붙여줘야 되는 처리를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가져온 주소에서 웹툰 밸류에서 https.comic.naver.com을 찾아봤더니 그게 없으면 -1이면 요 값을 앞에다 붙이고 뒤에다 수집한 값을 연결해서 원본 값을 덮어 씌워라.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하면은 이제 완전한 형태의 주소가 수집이 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갈게요. 자, 이제는 나머지는 좀 쉬워요. 속성을 가져올 때는 저렇게 좀 복잡하게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텍스트니까. 웹툰 제목. 자, 컨텐트 타이틀, 언더바 타이틀, E3QXZT. 이름 복잡하네요. 요 안에 텍스트라는 항목. 거기에 대한 문장. 왜 다짜고짜 텍스트라고 안 했냐면은 좀 이렇게 단어가 단순하면
이런 이름의 클래스가 여기저기 쓸 일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복잡한 거는 복잡해서 코딩하기 번거롭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적어도 이런 이름이 딴 데 또 쓰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아이디 값만큼의 위력을 가져온다고요. 이런 게 많을수록 오히려 반복문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어차피 나는 여기서 복사해서 쓸 건데. 자, 웹툰 제목은 미리 준비한 코드로 쓸게요. 자, 웹툰 제목 가져와서 타이틀이 있으면 텍스트 점 스트리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출력을 해봅시다. 자, 제목들 가져오네요. 자, 웹툰 제목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작가 이름. 자, 작가 이름은 링크 자체에 이렇게 클래스가 있네요. 요 안에 있는 텍스트만 가져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별점. 요거네요. 텍스트. 자, 요 아이태그는 얘는 요 별 이미지인 것 같고 요거죠. 자, 레이팅 스타 에이리어 뭐 FZSB 안에 있는 텍스트 요걸 가져오면 되겠죠. 자, 작가 이름부터 작가 이름 아까 클래스 확인한 거니까요. 요것도 미리 준비한 코드로 사용하겠습니다. 작가 이름 스트릭. 자, 작가 이름 가져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별점. 별점은 이 안에서 텍스트라는 클래스였어요. 점 스트. 네, 그럼 별점 가져오죠. 자, 이렇게 된 걸 이제 결과를 병합을 합니다. 딕셔너리를 묶을게요. 요일, 제목, 작가, 별점, 포스터, URL 묶은 다음에 리스트에 결합을 했고요. 병합이 끝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서 최종 마무리합시다. 별점 출력하는 건 주석으로 막아야죠. 참. 뒤에서 브라우저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져옵니다. 726개의 행이 조회됐대요.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웹툰이 726개나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중에 실제로 각자 자기 취향에 따라 보는 거는 몇 개 안 되죠. 설마 저 700개는 다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이제 결과 확인하면 이렇게 요일별로 웹툰이 쭉 나온 거죠. 지금 페이지별로 이게 반복되면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일에 해당하는 값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이미지가 아예 등록이 안 돼 있는 웹툰들도 좀 있어요. 지금 화면에 그 연재 중인 애들은 나오는데 완제되거나 그 완결이 났거나 아니면 아직 연재 전인 애들은 주소가 없는 경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파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장코대? 네. 자, 그 폴더 구성된 거 잘 확인하시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2번 폴더 끝난 거고, 오늘 B-3번 폴더 시작한 겁니다. 자, 일단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요거 실습 진행합시다. 일단 시간은 제가 11시까지 생각해 볼게요. 자, 셀리디움을 사용을 해봤어요. 일단은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제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접근을 시킨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상에 표시되고 있는 전체 코드를 가져와서 얘를 이제 BS4 객체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BS4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연습한 코드랑 동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코드를 BS4로 보낼 수도 있지만, 이 셀리니움 자체적으로 선택자를 써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직접 추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예제는요. 네이버 로그인 기능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셀리니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용도가 첫 번째는 이제 리퀘스트가 못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입력 같은 거를 넣어야만 페이지가 작동하는 경우. 두 번째는 사용자의 키보드, 마우스 조작. 이런 게 필요한 경우. 이거는 리퀘스트가 못하는 거에 사실 2번이 포함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이제 샘플로 해볼 건데, 아까 앞에 예제에서는 제가 이 바이라고 하는 패키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뺐거든요. 이번 예제는 얘가 필요해요. 나머지 임포트는 동일합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들어가 보죠. 자, 로그인 딱 누르면은 로그인 페이지 주소 뜨잖아요. 이 주소를 준비를 하나 해서 패키지는 아까랑 동일하게 가져오고요. 이 바이라고 하는 거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이거 자동 설치하고,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띄우는 거. 여기까지는 뭐 아까 예제랑 동일합니다. 아까 예제도 이렇게 처리했죠. 이 코드 그냥 똑같이 씁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뜨겠죠. 자, 여기 하나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이동할 주소를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driver.get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얘가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냥 코드 한 줄을 그냥 상업구처럼 쓰세요. 이게 람다식이 안 들어가면 무한 루프를 걸어야 돼서 람다식을 건 건데, 웹 드라이버, 드라이버
그 웹드라이버가 지금 크롬 브라우저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를 대기시켜요. 드라이버 객체를 3초 동안. 그 다음에 이제 until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파이썬에서는 안 나오는 키워드인데 우리가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쓰죠. 이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하죠. until은 그 C 언어에만 존재하고 자바부터 없어진 반복문인데요. until은 while의 반대예요. 조건이 false인 동안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반복문을 처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람다 x라고 받은 게 이 드라이버 객체를 받은 거거든요. 드라이버한테 find 엘리먼트가 뭐라고요? 태그, 우리가 HTML 태그라고 부르는 게 엘리먼트예요. HTML 태그를 찾으래요. by CSS 선택자에 의해서. 샵이 붙으면 뭐죠? ID 속성이죠. 그럼 얘 ID는 ID 이렇게 들어있겠네요. ID 속성이 ID인 요소를 찾으래요. 그러면 얘는 찾으면은 true고 못 찾으면 false예요.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 말고 딴 데서 등장할 일이 1도 없는 구문이니까 그냥 요거 한번 완성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만 바꾸세요. 저도 그래요. 이거 안 보고 쓰라 그러면 나도 못 써요. 자, 여기서 찾을 게 뭐냐면 자,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따로 띄웠습니다. 개발자 도구 열고요.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박스를 클릭했더니 아이디 속성이 아이디래요. 그리고 밑에 비밀번호 입력할 수 있는 박스를 클릭했더니 아이디가 PW래요. 선택자 만들 때 아이디 값이 있으면 게임 끝난 거라 그랬죠. 중복되질 않으니까. 자, 얘네한테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거 진짜 신기해요. 잘 보세요. 자, 아이디 속성이 아이디인 걸 갖고 온 다음에 객체 리턴 받았죠. input.sendKey 하면서 문자열을 주면은 키보드 입력을 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잠깐만요. 보기 자동 줄바꿈.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아이디 입력됐죠. 그 밑에도 이게 자동 줄바꿈이 블록별로 일어나는구나. 자, 여기도 실행하면 이제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로그인 버튼. 자, 버튼 태그. 클래스가 btn 로그인, id는 log.login이래요. id가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자, 같은 방식으로 버튼 객체를 취득하는데, id로 갑시다. log.login이었죠? 얘를 취해서 이번에는 객체 리턴 받은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하면 손 하나 안 대고 이 페이지에 키보드 입력과 클릭을 내가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아마 거의 모든 사이트는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근데 네이버, 인스타, 페이스북 얘네들은 이거 하도 당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해놨어요. 점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ID, 여기까지 클래스로 보내요. 얘는 클래스로 가는 게 맞네. 자, 이걸로 로그인하면 이게 뜨더라고요. 근데 셀레니움의 장점은 브라우저를 직접 띄워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가 중간에 개입할 수 있어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하고 네이버 이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세요. 그냥 글자 입력하는 게 아니야. 가격이 400원인 물건의 이름? 와. 야.
이게 한 번에 안 끝나, 그리고. 자, 2단계 인증 같은 거는 아무리 해놔도 스마트폰에서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롤러로 100%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중간에 한번 개입을 해줘야 돼. 자, 로그인 됐습니다. 로그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페이지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내가 수집해도 된다는 거지.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페 게시글 같은 거. 자,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 로그인을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지, 실제로 뭐 수집하는 거는 뭐 이미 이전에 했었던 예제랑 난이도 차이가 없으니까 요 예제는 여기서 끝. 원래 이 예제가 처음에는 그 네이버페이에서 자기 결제 내역해서 자기가 1년 동안 얼마나 썼는지 월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 예제였는데 네이버페이 안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이버페이 되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네이버 로그인까지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 이거 완전 100% 자동은 아니에요. 되게 보안에 신경 써서 만든 사이트들은 약간 30% 정도는 수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그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은 셀레니움은 못 뚫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얘가 현존하는 크롤링의 가장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아까 키보드 입력 같은 거 하는 거 봤었죠? 키보드 입력이랑 버튼 클릭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면 왜 회사들마다 그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회사 업무 시스템 같은 걸 외부로 만들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점마다 인트라넷이 따로 쓰더라고, 지점마다 인트라넷을. 회사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아무튼, 여기 와서 제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일지를 안 써도 돼요. 예전에 제가 작년까지 수업했던 데는 매일 이 수업일지를 썼었어야 되거든요. 교시마다 다 쓰고 막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게 되게 웃겼던 게, 수업일지를 내가 진짜 그날 수업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산대특은 전형적인, 국비지원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르다 그랬죠? 일반적인 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6개월치 시간표를 이미 노동부에 신고를 다 해요. 노동부가 승인하지 않은 내용은 수업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뭐 이 얘기는 나중에 보면 따로 좀 더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일지에 써야 되는 내용과 내 실제 수업 내용이 뭐건 상관없이 일지에 써야 되는 6개월치 그 시간표가 엑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그냥 복붙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셀레니움 써서 만들었지. 엑셀 파일을 로드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오늘 요일에 맞는 데이터 찾아서 데이터 일단 복사해서 갖고 있고 셀레니움 띄워서 웹브라우저 띄운 다음에 일지 자동 입력. 그래서 나는 업무일지를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수작업으로 쓰는 거 매주 금요일날 집에 가기 전에 그걸 또 단축 아이콘으로 만들어놨어요. 더블 클릭한번 하면 끝냈어요. 셀레니움이 업무 자동화의 가장 핵심이에요. 대신에 코드를 한번 만드는 거는 선택자 찾고 이것저것 시행착오 되게 많이 들어가죠. 지금 크롤링 하는 코드 사실 거의 노가다잖아요, 이거. 프로그래밍 노가다 중에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내가 한 번만 쓰고 말 거라면은 코딩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사람이 수작업 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다 예제니까 한 번 하고 그냥 다음 예제 넘어가기 때문에 또 안 쓰겠지만 만들어 놓고 내가 최소한 이거를 주기적으로 자주 써야 된다. 만들어 놓으면 세상 편하지.
다른 과목 하는 강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자기들 좀 달라고. 안 줬지. 내가 누구 주라고 줘, 그걸. 나 혼자 짠 건데. 자,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는, 늦어야 되고. 아, 이거 녹화 다 되네. 자, 여기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시도하시면 되겠죠. 자, 저런 거 만들 때 요즘에는 계정 연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마다 요즘에는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뭐 계정 아이디 로그인 되시면 계정 연동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저렇게 로그인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어떤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습니까? 연결 되는 겁니까? 저렇게. 당연히 되죠. 자, 여기 지금 배포 파일 중에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주소가 끝부분이 살짝 잘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 방문해서 직접 복사해서 쓰세요. 여기는 지금 코드가 길 것 같아서 제가 줄바꿈을 한번 넣고요. 자,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그러니까 실무가 아니라, 우리 수업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저렇게 수집해서 쓰는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몰라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지만, 나중에 가면은 다들 귀찮아해. 귀찮은 건 괜찮아요. 귀찮아하는 거는 자기가 뭔지 안다는 얘기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랑 귀찮아서 안 하는 거는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거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 전에 한번 오픈 API 연동할 때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 이제 오픈 API 연동을 해서 분석할 데이터를 가져오던지. 왜냐면 이쯤 되면 이제 제이슨 파싱하는 거는 애들 장난 같아지거든. HTML에서 컨텐츠 추출하는 것보다 제이슨 처리하는 게 훨씬 양반이에요. 여기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통계 자료들이 다 게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내가 엑셀이나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젝트 하면 다 엑셀에서 데이터 가져오지, 직접 수집하는 경우는, 뭐 스포츠 경기를 수행한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분석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나 진행하지, 보통 관공서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는 거의 다 여기서 가져오더라고요, 다. 국가통계, 여기에서 이제 몇몇 데이터는 저도 수업에 예제로 쓸 거예요. 되게 많아요, 분야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분석할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일단 주제 정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게 분석할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별로 프로젝트 하면은 이제 각자 파트 나눠서 누구는 어느 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어느는 어느 사이트에서 수집하고 해서 다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데이터 수집을 하려면. 저도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과제하려고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데이터들도 지금은 연도가 좀 지나서 지금은 쓰기가 좀 애매하죠.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상권별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를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데이터고, 지금은 데이터 패턴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매출이 바뀌었으니까. 더군다나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보면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요. 뭐 주변 집 시설수, 관공서수, 은행수, 종합병원수, 약국수.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맞게 평소에 많이 자료 검색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저는 안 해드려요, 프로젝트. 수업 예제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프로젝트에는 제가 일체 개입을 안 합니다. 물론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겠지만, 직접 제가 참여는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거지 제가 취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요거 실습 마치시고 식사 다녀오시면은 시간 얼추 될 것 같은데, 그쵸? 혹시 실습 끝나기 전에 식사 시간이 오면은, 도래하면은 식사부터 다녀오세요. 오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 1, 20분 실습 시간 연장해서 진행한 다음에 오후 수업 시작할 테니까. 선생님, 네. 여러분들 말씀 중에 저 오후 1시 돼서 이 국비 지원 상담사 오늘 상담 전화가 예약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수업을 늦게 들어올 수 아, 네, 알겠습니다. 대신 올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